안녕하세요. 오늘 뮌헨에 대한 그 문화 콘서트 강좌 두 번째 시간이고 또 종강 시간이기도 한데요. 뮌헨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축제 중심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축제라고 하면 뮌헨의 대표적인 축제가 이제 옥토버 페스트인데 그 전에 잠깐 뮌헨이라는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가시게요. 베를린이 이제 그 위쪽에 있는 아주 큰 도시라면 뮌헨은 독일의 남부에 있는 독일 전체의 세 번째 크기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전통과 역사에 있어서는 오히려 뮌헨 사람들의 자부심이 베를린은 물론이고 세계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는 아주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그 자부심의 이면에는 사실 긴 역사와 뮌헨만 자랑할 수 있는 문화적인 전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경우를 축제로 잡아봤습니다. 뮌헨의 옥토버 페스트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유명해서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2주 동안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개최되는 맥주 페스트입니다. 그래서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기에 한 번쯤은 꼭 가서 이 맛, 저 맛, 맥주에 6대 맥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버킷리스트로 생각할 만큼 그 맥주가 특화된 페스트인데요. 그 시작은 이제 바이에른의 왕세자 루드비히 1세라고 하는 왕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축가 경마 경기로 시작이 됐는데 이 뮌헨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페스트로 자리를 잡았고 한동안 콜레라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쉬기는 했지만 100주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를 갖게 됐습니다. 이제 맥주를 정식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게 1880년부터니까 처음에 그 왕들의 어떤 축제에서 시민의 축제로 넘어온 이 시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1950년부터는 뮌헨 시장이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맥주통 꼭지 따는 퍼포먼스라고 해서요. 그것으로 이제 축제가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뮌헨의 옥토버 페스트의 현재는 1980년에 불행하게도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지만 이 상처를 잘 극복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무려 600만 명이 찾는 최대 규모의 맥주 축제가 되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로 자리 잡은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부작용도 없지는 않았는데 2005년에 조용한 옥토페스트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축제의 부작용, 축제의 후유증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그 방안을 찾아서 이제는 뭐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2020년은 뭐 세계 곳곳이 다 비슷한 상황인데 옥토버 페스트도 코로나19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의 맥주 애호가들이 많이 아쉬워하죠. 2008년 매출액을 보면 페스트라고 하는 건 오는 사람이 즐겁기도 해야 되지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돼야 되고 문화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야 진정한 축제라고 생각되는데 2018년 매출액 한 해 동안의 매출액이죠. 이걸 보면 무려 한국 돈으로 1조 6천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축제가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의 경제와 직결되는 엄청난 규모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인천에서는 송도에서, 서울에서는 신촌 쪽에서 옥토버 페스트를 벤치마킹해서 맥주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그거마저도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그 옥토버 페스트의 모습을 조금 더 그 그림으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잠깐
넘어가지 않는데. 됐습니다. 옥토버 페스트에 이게 사진인데, 뭐, 어느 정도인지 이 사진만으로도 상상이 되실 텐데요. 이 규모보다 훨씬 실제 규모는 커서 아마 저게 어떻게 가능한 축제일까 싶을 정도로 대규모의 축제입니다. 자, 이게 맥주통을 싣고서 시가지를 행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자리를 잡아가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 행사가 부대적으로 거기에 이제 보충이 되면서 정말 세계적인 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죠. 여기 뭐 이런 퍼레이드도 있고요. 이게 입고 있는 이제 이 옷이 뮌헨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에른의 전통적인 옷입니다. 자, 맥주 잔들을 들고 다들 환호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한 옥토버 페스트라고 해서 상당히 엄격한 규칙이 따라서요. 굉장히 시끄러운 음악은 뭐 몇 시 이후에는 할 수 없다라든지, 또 되도록이면 전통적인 걸 살린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와 비슷한 모임을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 축제지만 큰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이제 독일이 맥주의 나라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 맥주잔을 보면 너무나 저거를 어떻게 한 사람이 다 마실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맥주 잔의 크기인데, 맥주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뮌헨을 대표하는 맥주가 이제 대충 6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번갈아 가면서 공급이 되기도 하고, 또 전통의 어떤 영조장이랄까 이런 문화가 그대로 살아 있어서 맥주가 단순히 소비하는 어떤 술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요. 여기는 이제 실내 쪽으로 들어가면 보통 이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뭐 어떻게 다 소화가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면 또는 앉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축제를 즐기는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뮌헨의 문화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서 전통 시장이 이 자리가 사실은 평소에는 시장이지만 옥토버 페스트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장하고 전혀 다른 느낌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이제 가장 번화한 광장이 마리엔 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로 또는 서울로 비교를 하자면 서울광장, 서울시청 앞에 있는 광장, 그리고 광주의 시청사 앞에 있는 광장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비어가든이라고 해서 독일 사람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소통의 장소이고 또 문화 공유의 장소인데 맥주를 야외에서 마시면서 정원에서 이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뮌헨에 있는 전통시장 빅투알리안이라는 시장에는 무려 1000명이 함께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명에는 맥주 애호가만 오는 게 아니라 보통은 온 가족이 유모차,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모두가 다 이렇게 함께 나들이를 하는 그런 공간인데 본래 빅투알리안은 식료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시장 안에 이미 하나의 공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과 공원, 시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뮌헨을 대표하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 볼 때 뮌헨의 전통시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뮌헨시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보시자면 보통 시장이 이제 야외 시장이어서 이런 모습으로 뮌헨 가장 번화한 한복판에 이런 시장이 열린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10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비어 가든이라고 하는 데인데 일단 여기에 휠체어 보실 수 있고 유모차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시민에게도 자신이 갖고 있는 약간의 아쉬운 결핍 때문에 이 문화 공유의 공간에서 배제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민 정신과 도시의 문화의 수준을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빨리 넘겨서 돌아가 보도록 하자면 안에 이제 빅토리안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과일을 하나 놓는데도 예를 들면 웬만해서 비닐봉지를 쓰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열을 해서 그것을 일단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마치 이게 무슨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소세지, 뮌헨 하면 또 특유의 소세지가 있는데요. 소세지라든지 또 베이컨 종류라든지 이런 게 특화돼서 가게마다 따로따로 자기들만의 개성을 자랑하는 상점이 140개가 넘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도 상당히 익숙해진 건데 올리브인데요. 올리브가 얼마나 다양한 종류가 있는가를 한눈에 이렇게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올리브를 찾아가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시장 문화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전부 다 독일에서는 올리브가 나지 않지만 그것을 수입에다가 갖다가 이제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정성을 들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같이 이게 다 나무통이에요. 나무통하고 나무 숟갈로 이렇게 하면서 친환경적인 생태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통시장, 이제 뮌헨은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남부에 있어서 독일 남부에 있어서 알프스산 자락에 있어요. 그래서 자연환경이 굉장히 뭐 청정지역인 건 물론이고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유럽의 전통이 그렇듯이 크리스마스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 속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로 치면 구정이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지내는 그런 이제 명절이 크리스마스인 거죠. 크리스마스 킨들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거는 아기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24나 25나 이때만 지내는 게 아니라 3주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주로 이 크리스마스 특화된 시장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기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주 전부터 하나씩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선물, 뭐 음식, 다양한 것들을 뮌헨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무려 30여 곳에서 이 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뮌헨의 크리스마스 시장은 1310년부터니까 어마어마한 전통을 갖고 있겠죠. 여기에 이제 주말이면 온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크리스마스를 미리 챙겨서 즐기는 축제의 서막이 올라가게 됩니다. 좀 이따가 어떤 모습들인지 크리스마스 시장의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